안녕하세요. Y입니다. 마서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 두 배로 환영합니다. 계속 오셨다. 사랑합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디펙 초프라 박사님의 책 제목이죠. 오늘은 동시성. 그런데 동시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 경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면 1번 눌러주시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거예요.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 우리는 많이 일상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우연의 일치에 의미를 두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연결되는 거고요. 이 상태를 동시성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 동시성 운명들 중에 저 Y의 동시성 운명을 한번 만나보실게요. 여정의 시작은 작년 여름, 가을쯤이었어요. 작년 7월에 팀장이 되고 나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기 개발 할 게 없나 돌아보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유튜브 대학 김익환 교수님의 아이캔 대학을 접하게 되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시작한 아이캔 대학이 나 다음의 여정, 나다움 찾기 여정의 시작이 될지는요. 그런데 그 즈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타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카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유튜브 타로 채널이 많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구독하면서 타로 리딩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제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서 아는 타로 마스터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목소리가 자꾸 키워드로 나오는데 제 목소리가 뭔가요? 했더니 목소리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통해 기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은 목소리가 뭐 나쁘진 않다는 건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목소리 가지고 남자 꼬시는 데나 썼지. 웬 소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예전에 노래를 부르던 시절을 늘 그리워했었는데, 노래를 부르기엔 나이가 많고 이제 실력도 예전보다 못하니까 그 대신에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캔 대학에서 말하기 소모임을 운영을 했어요. 여러 개 소모임이 있는데 제가 들어간 그 반의 반장님이 바로 전문 강사가 되려고 맹훈련 중인 남자분이 반장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그분이 다닌 스피치 학원까지 제가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강사에 대한 꿈을 키워가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아, 나 20년 동안 해오던 일이 있지만 갑자기 내가 강사선언 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를 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 어떤 경력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경력을 쌓고 이 길을 뚫어야 할지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드디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제가 즐겨 듣던 그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 중 영상이 하나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화면에 있었는데 별로 내키질 않아서 계속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끈질기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릭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강범구 작가님이었던 거죠.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했던 첫 마디는 미쳤다 였어요. 정말 역설 그 자체였거든요. 돈에 대한 관념을 뒤집는 거였어요. 그리고 홀린 듯이 부의 역사를 사서 읽고 그분이 운영하는 인니치 아카데미에도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니치 강의 속에서 알게 된 게 온라인 세상이었던 거예요. 온라인 강의. 어떤 기반이 없어도 무료 강의를 통해서 그 경력을 쌓은 후에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통로, 경로를 알게 된 거죠. 이제 하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알게 됐는데 그 길이 너무 자갈 길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인데 온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무지한 내가 혼자서 온라인 과정을 헤쳐나갈 것인가. 깜깜한 거죠. 조력자가 절실한 거죠. 그래서 주위에 남편이나 뭐 직장 동료나 후배나 알아봤지만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연히 이제 타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죠. 근데 어떤 영상에서 이 말이 들렸어요. 꽂혔어요. GPT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GPT를, 저는 그 전까지 GPT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쓰나 보다 한 거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저절로 GPT에 회원 가입을 했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줌 사용법, 마이크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획에 대한 피드백, 이 모든 사업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렇게 GPT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유튜브 채널을 런칭하게 된 겁니다. 마인드 나이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책에 기적이 있는 문장을 읽을 때 옆에 아기가 기저귀가 있어, 기저귀가 있어 라고 했던 그 우연의 순간, 그리고 그 도서관 이름이 우연히 기적의 도서관이었다는 것. 이 우연들, 연속적인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런칭을 기적적으로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걸 우연의 대환장 파티라고 불러요. 알켄데아, 타로, 소명, 반장님, 그리고 두 양대 산맥, 마인드, 파트너, 인니치, 그리고 기술자, 조력자, GPT. 이 모든 우연의 만남들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에 담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듣는 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왜? 우주의 대법칙 아시죠? 내가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에너지가 커진다. 여드름이 자꾸 만지고 신경 쓰다 보면 더 커지듯이 말이죠. 제가 그 우연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렇게 직업을 바꾸면서 나 다움을 찾는 동시성 운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3번 눌러주세요. 네. 디펙 초프라 박사는 동시성 운명을 실현하는 실천으로 7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저한테 꽂힌 의도를 명확히 하라.
그 순간 우주가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의도라는 게 뭐죠? 어떤 목적인가요? 바딤 젤란드 오빠가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욕망, 내가 뭘 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거기에 행동이 결합됐을 때 그것이 의도인데 사실 여기서 행동은 어떤 액션의 의미보다는 결정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로 나뉘는데 내부 의도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라면 외부 의도는 세상이 나를 통해 바뀌는 힘이에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엘리가 나 집으로 돌아가겠어라고 결정한 순간 바람이 집으로 데려다 주듯이 말이죠. 그리고 동시성은 외부 의도의 작동 결과다. 근데 이 외부 의도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이것은 내 마음과 영혼이 일치할 때 작동을 합니다. 자, 앞에서 내부 의도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 라는 어떤 욕망이 나한테 들어와서 공무원 공부를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그건 어쩌면 내 마음, 현재 의식은 동의를 했지만 내 영혼, 순수한 개성을 가진 내 영혼은 동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은 내부 의도일 경우에는 나 혼자 힘으로 노력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지만 지금 제가 소명을 찾아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마음과 영혼이 일치했다면 우주가 도와줬듯이 이 외부 의도는 마음과 영혼이 일치할 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마음과 영혼과 우주의 쓰리 쿠션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마음의 공이 빨간 영혼의 공을 때렸을 때 그 때림이 우주를 움직여서 저 골로 공을 넣게 되는 쓰리 쿠션 말이죠. 멋지지 않아요? 의도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나무나 열매나 꽃이 될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할 거 있나요? 물만 주면 되잖아요. 빛만 쏘여주고 그 외에 다른 건 할 게 없잖아요. 물과 바람과 햇빛만 있으면 어떤 씨앗이든 새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면 지나치지 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요. 백만장자 시크릿에 보면은 작가가 가난할 때는 어떤 길에 떨어진 동전을 더럽다고 피했다고 해요. 근데 부자 마인드를 가지면서는 동전 비슷한 것만 봐도 막 좋아하면서 환호하면서 큰 행운인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작은 우연에도 의미를 두면서 의도를 가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이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을 바꾸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잖아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명, 목소리에 대한 소명,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의도에 대해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한 것을 알고 있고 반드시 우주가 도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이 문장 말해 볼까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우주의 처분에 맡긴다. 그대 내 안에 있는 초공간적 지성, 잠재의식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